자, 새해 들어서 북한의 지금 미사일 발사가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월 달에 지금 북한이 5일에 700km, 11일에 1000km짜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어요. 그런데 이런 북한이 다시 지난 14일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이제 극초음속을 쏘고 14일 오후 2시 41분 52분에 평양 의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씩 두 발을 쐈어요. 그래서 북한이 쏜 이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장갑 열차에서 미사일을 쏜 걸로 나옵니다. 15일 토요일 날 북한의 노동신문이 전날 평안북도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의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해 검열 사격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동해상의 표직점인 알섬을 타격하는 사진도 공개했는데 군은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 두 발을 북중 접경지인 평북 의주 일대에서 발사를 해서 내륙을 가로질러서 북동 방향으로 430km를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록강하고 그러니까 신의주 의주 옆에 쪽에서 쏴서 북한의 그 땅을 가로질러 가지고 동해까지 갔는데 특이한 것은 기차에서 쏘았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북한이 기차에서 쏘는 훈련을 하지요. 그래서 거미줄처럼 북한의 각지로 뻗은 철도망을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쏘는 것은 이동식 발사대로 쏘거나 고정 발사대로 쏘는데 이동식 발사대도 숨겨놨다가 땅 밑에 그게 올라와서 바로 열어가지고 쏘는데 그게 이쪽이 남쪽이 대처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는데 북한의 철도 총 길이가 5000km인데 북한의 산맥이 가장 많은 쪽에다가 철도를 숨겨놓고 지하 터널 같은데 갑자기 끄집어내서 철도 위에서 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이 열차를 장갑 열차로 만들어서 여객용 열차처럼 위장해가지고 북한이 이걸 갑자기 쏘게 된다. 이럴 때 이쪽에서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장갑 열차에서 쏜 거는 작년 9월 달에도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 일대 열차에서 KN-23 두 발을 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평안북도에서 또 쐈지요. 그래서 북한 전역에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를 편성하고 운영하면서 쏘려고 한다. 그래서 북한이 고체 연료를 가지고 KN-23을 쏠 때 발사 준비 시간이 10분도 안 걸려서 탄두에 전술핵을 집어넣어 가지고 쏘게 되면 과연 한미 미사일 체계가 작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점점 늘어가는 방식은 뭔가 하면 잠수함까지 개발을 해서 잠수함에서 쏘는 SLBM 그리고 열차에서 쏘는 이동식 발사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는 발사 이래서 북한이 지금 세 가지의 기습적으로 쏘는 세트를 갖다가 확보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에서 10년 동안 60차례쯤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이전에 북한이 제일 먼저 쏜 게 1500km짜리 대포동 1호가 98년에 쏜 거에 비하면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에 잡고 난 이후에 쏘는 것이 점점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발달해서 이제는 이 대포동 처음 쏜 98년에 비해 24년 만에 마하 10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쏘게 됐고 자 지금 이제 다음 남은 것은 탄두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 가면서 한 개씩 널주는 다탄두 ICBM하고 이제 완벽하게 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두 가지 정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정권은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의 발사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나선 지 하루 만에
다시 또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엄격하게 말하면 미국의 발표가 국무장관이 관심 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한 지 8시간 뒤에 대낮에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사거리 430km인데 음속의 6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11일날 쌓았던 극초음속하고는 또 종류가 좀 다르더라. 청와대는 도발 표현이 없이 유감이란 말만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그러면 지금 한국을 대선 치르고 있는 와중에 왜 이럴까요? 북한이 미국이 너네들 쏘면 강력 대응을 하겠다니까 8시간 뒤에 또 쏴버렸어요. 그래 어찌할 건데 해봐라. 이건 완전히 그냥 막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강도 제재가 수년째 이어지니까 북한이 미국 보고 너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쪼으면 우리도 그냥 있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사고를 치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을 규탄하고 이제 또 제재에 나서게 되겠지요. 지금 CNN은 북한이 미사일을 11일 날 두 번째 쐈을 때는 본토 피격에 대비를 했다는 거예요.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서부 공항에 비행기들을 이륙 금지를 15분 시켰고 알래스카나 미국 캘리포니아에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면요, 미국 전문가라는 사람이 더힐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자는 미국 압박과 접근에 맞서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서 이길 경우 북한이 한국에 직접 도발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인 안키 판다가 주장했어요. 바이든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주한미군 대사 자리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게 그 근거이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안보 순위에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작년 5월 대북 특별 대사로 임명된 성김이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면서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겸임하는 임시직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언급을 하며 보수 정당의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에서 승리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승리는 한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올해 후반이나 향후 몇 년 안에 한국을 직접 도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은 지난 1월 12일 신년 회견에서 북한 선제 타격을 말을 했고요.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해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고 물으니까 조짐이 보일 때 저희 삼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킬체인이라고 하는데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윤석열이 후보가 되면 북한이 길들이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상식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대선 시기에 이런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웃긴다는 거죠. 이 연구원이 정권의 로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윤석열이 당선되면 북한이 직접 도발한다? 그러면 이재명이 당선되면 북한이 도발 안 하고요. 그러면 북한이 한국 국민 보고 우리가 도발할 가능성이 윤석열이한테 높으니 윤석열이 찍지 마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연구소 연구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그에 관련 언론, 정치 잡지에다가 기고하는 것이 옳느냐는 겁니다.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미 북한은 이번 대선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로 이 대선판에 대해서 원활히 돌아가지 않으면 깊숙이 작업을 하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문제 신경 써야 될 타이밍입니다.